예전에 읽은 글귀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어떤 건가요? 내 얼굴의 표정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대변해 준다. 너무 멋진 표현이다. 그런데 예. 너무나 이 밝고 화사한 이 수진 씨의 이 표정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지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모르실 분들을 위해 제가 알려주세요. 준비를 해봤는데요. 청각장애를 딛고 일어선 우리 긍정의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수진 씨는요. 아까 잠깐 프로필에 소개를 해주셨지만 칭찬받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체질이었다고요. 사실 저희 엄마께서 바이올린 전공을 하셨고 어머니가 네네. 그리고 외할머니께서도 바이올린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엄마 연습 소리가 들려왔는데 너무 따뜻하고 제게 정말 큰 위로가 됐거든요.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저도 저런 소리를 내고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런 위로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졸라서 악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게 몇 살이에요? 그게 3살 때였어요. 그 말이 돼요? 3살? 3살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까지.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이제 많이들 3살에 시작하긴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근육도 잘 형성이 안 되고 맞아요. 너무 어려서요. 근육으로 쫙쫙 짚어야 되는데. 맞아요. 거의 다 제가 낸 첫 소리에 스스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바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살 때 다시 시작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8살 되던 해 한국에 잠깐 왔었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제 나이 또래 정도 되는 아이를 가르치시는데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이미 넘치도록 칭찬을 저도 할머니께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싶었었나 봐요. 어릴 때 칭찬 욕심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가 나 말고 다른 친구들 칭찬해주면 왠지 좀 샘이 나는 때가 그 어린 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셔서 칭찬을 받으셨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할머니는 항상 또 칭찬을 그렇게 잘 해주시는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바이올린 같은 진지하게 인연을. 그렇군요. 정말 그 칭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머니. 자, 그렇게 8살 때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한 천재성으로 그 어렵다는 영재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그냥 천재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시작한 지 8개월 정도 됐을 무렵 저희 선생님께서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자, 지원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뭔가 제가 막 잘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8개월 됐으니까. 맞아요. 1년도 안 저희 됐으니까.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근데 이제 학교 가서 오디션을 봤을 때 이제 제가 준비한 곡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초견이라는 테스트가 있는데 초견? 뭐예요 그게? 악보를 미리 보여주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악보를 놔주면 그때 연주를 해야 돼요. 처음 본 악보를? 맞아요. 뭐 어떻게 해요 그걸? 당연히 멈췄죠 중간에.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뭔가 심리적으로 압박도 좀 됐었던 것 같고 근데 끝나고 나서 감독님이 다시 한번 악보를 연습을 하지 말고 악보를 눈으로 보고 원하는 그러니까 그 악보에 써져 있는 거를 잘 읽어보고 그 표현을 잘 한번 해보라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1, 2분 동안 정말 악보를 잘 살펴보고 다시 하는데 그때는 순조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멈추고 조금 제가 원하는 대로 연주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피지컬리 연습하는 것보다 머리로 연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그 기교보다는 8살에 그런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감독님 덕분에 몸소 체험하게 됐잖아요. 아니 그러네요. 대단하다. 그분이 근데 대단하신 게 얘가 기교를 본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잠재성이 딱 눈에 보였다는 거잖아요. 씨앗을 보신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엄마께서 밖에서 다 들으신 거예요. 제가 처음 할 때 이제 멈췄던 거를.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감독님께서 합격이라고 바로 얘기를 하시길래 바로?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엄마의 의문이셨는데 우리 딸 뭘 보고 합격시켰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잠재력을 굉장히 크게 봤다고. 잠재력. 아니 근데 그게 솔직히 그 잠재력이라는 게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느낌일까요? 뭔가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성을 보신 건가요? 그런 것도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음악을 한다는 게 이제 결국에는 분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감정도 실어야 줄 알아야 되고, 피지컬리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게 갖춰져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초견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처음 접하는 악보인데도 어찌 보면 수진 씨는 따뜻한 엄마의 음악을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악보에 담겨있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러면 따뜻하지 않을까? 이게 싹 배어나왔을 듯해요. 그러니까요. 엄마, 할머니한테 다 그걸 받으셨을 거예요. 맞아. 수진 씨의 활약은 이 영재학교를 다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야.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세계 3대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수상한 최초의 한국인이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미엔야프스키 콩쿨. 발음 괜찮나요? 미엔야프스키 맞죠? 나름대로 이 클래식의 조예가 있는 아나운서예요. 미엔야프스키 맞죠? 좋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국인 최초로 수상을 2위상을 받으셨고 또 대회에서는 역대 최연소로 입상을 하셨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시험 치는 것 자체가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시작부터 좀 그랬던 게 이제 최연소 참가자여서 안 그래도 콩쿨 전에 조금 이제 이슈가 좀 됐었나 봐요. 근데 그 콩쿨 나가는 해 여름에, 그러니까 콩쿨 나가기 바로 직전에 저를 너무 아껴주셨던, 그리고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퍼셀 학교의 설립자 로즈메리 라프포트 선생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선생님 추모 연주가 콩쿨 첫날이랑 겹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가 더 중요할까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선생님 추모식에 참석하는 거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은사님이시니까. 그렇지. 맞아요. 시험을 포기하더라도. 네, 은사님이시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콩쿨 측에다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만약에 그 제비뽑기에서 제 순서가 콩쿨의 첫날이 된다면 전 출전을 포기하겠다고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그랬는데 콩쿨 측에서 이제 회의를 열고 이제 연락이 오기를 그냥 마지막 날에다가 마지막 날 배정을 해주셨구나. 맞아요. 그만큼 이 영재, 이 천재를 꼭 한번 이 대회에서 만나보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으셨던 거네요. 아니 그리고 마음도 너무 곱잖아요. 은사님 따뜻하잖아요. 보내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거기서도 웬만한 사람 아셨겠죠. 같으면 그 대회가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요. 스승은 내가 마음으로 추모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 스승을 더 먼저 생각을 했다는 그 지극함을 그 협회 측에서도 봐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쁜 마음을. 너무 감사한 그런 그렇게 대회 나가서 네. 2위상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최초인 거잖아요. 네네. 얼마나 대단해요. 기적 진짜. 같은 일이었어요. 아니 근데 이 대회에 나가면서 또 어마어마한 인연이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이 대회 덕분에 정경화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콩쿨 주최 측에서 제 실황 연주, 콩쿨 때 했던 실황 연주 CD를 만들었었는데 그 CD를 정경화 선생님께서 지인분 댁에서 우연히 들으셨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멘토링도 해주시고 선생님이 직접 옛날에 만드셨던 드레스 만들고 입으셨던 드레스랑 네, 그리고 너무 귀한 활이랑 선물 주시고 네, 너무 드레스랑 많은 사랑을 활까지. 받았습니다. 그 정도. 아니 그 정도면 진짜. 아니 근데 정경화 선생님이 처음 그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셔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딱 한 단어만 기억이 네. 나는데요. 그 unbelievable이라고. 믿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아마 그 어린 나이에 담아낼 수 없는 인생의 아름다운 그런 그 많은 표현들이 느껴졌지 않을까. 저는 그치,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진짜. 네, 보석을 발견한 너무나 아름다운, 어쩌면 이 한수진이라는 예술가는 아이잖아요.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래서 믿을 하셨을지도 수 모르겠어요. 없어. 아니 그래서 정경화 선생님이 정명훈 선생님한테도 막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네, 어때요? 맞아요. 제가 오.
16살 되던 날, 제 생일날 두 분께서 BBC 프롬스 연주가 로열 알버트홀에 있으셨는데요. 그때 리허설 끝나고 정명 선생님한테 소개받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사실 얼마나 떨릴까? 네. 얼마나 떨릴까? 너무 떨렸어요. 너무 떨렸고 어린 시절에. 맞아요. 너무 긴장되고 했는데 이제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사실 정명훈 선생님께서 그날 이제 좀 피곤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주 전이니까 아무래도 신경도 많이 예민하시죠. 쓰시고 그럼요. 너무 연주자로서는 당연한 건데 네, 그래서 그냥 들어오시고 앉고 눈을 딱 감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긴장이 됐어요. 네, 이제 말씀도 없으시고. 맞아요. 한 말씀 없으시고 그냥 딱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정경환 선생님께서 이제 시작하라고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연주를 마쳤는데 이제 눈을 뜨고 계셨고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하늘이 내린 재능. 아니 하늘이 내린 본인 재능. 말씀으로 하시기는 힘드니까 제가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고 극찬을 해주셨다. 만족하시는지요? 네, 너무 하늘이 내린 재능. 믿을 수 없어 하늘이 내린 재능. 맞아. 얼마나 마음에 선생님께서. 드셨으면. 오. 예.